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참 까다롭다 이런 이름표를 붙여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하신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요, 만약에 그 이름표가 사실은 잘못 붙여진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이름표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뭐가 한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특히 사회복지 같은 전문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굳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단어가 바로 이 진상민원인이라는 말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주로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붙는 그런 꼬리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찍힌 이 낙인이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 평판이 되어서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까지 대물림되는지 그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직원이 오면 인수인계하면서 저분은 조심해야 돼요 하면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꽉 차버리는 겁니다. 야, 이 문장이 정말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어쩌면 그 진상이라는 낙인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 혹은 그 사람과 조직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관계가 한번 삐걱거렸을 뿐인데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인 것처럼 굳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까다로운 사람이 다 오해받는 건 아니겠죠.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제 그 미묘한 차이점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경험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아기를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음료수 같은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악성 민원인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악성 민원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분들은 과거부터 쌓여온 불신, 계속 무시당했던 경험, 그래서 망가져버린 관계 때문에 까다롭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우리가 너무 쉽게 저 사람은 진상이야 라고 붙여버리는 그 낙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의 악순환, 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서 아주 실질적인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지긋지긋한 불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슨 거창한 절차나 매뉴얼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내면의 변화, 바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멈추는 겁니다. 무심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둘째, 그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게 뭘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셋째, 혹시 과거에 뭔가 잘못된 관계나 오해가 쌓인 건 아닐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 아주 작은 관심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보편적인 주요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낙인은 스스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 셋째, 정말 아주 사소한 관심만으로도 이 부정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직업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원칙들은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일 수도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이미 붙여놓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 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